안녕하세요. 로지아 출산연구소 대표 들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모유수유 전문가이신 아름다운 엄마 모유수유 클리닉 최혜진 대표님 모시고 모유수유에 대해 궁금증 풀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삼성 서울병원에서 모유수유 식무 교육을 담당했던 전문가고요. 31년째 가정 방문을 하면서 지금 안모를 원하시는 엄마들한테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해외 엄마들은 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엄마 모유 클리닉 최희진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출산 이후에 모유수유를 잘하고 싶은데 혼합하지 않고 직수와 완모도 하고 싶고 다양한 트러블을 겪으면서 고생하는 엄마들이 너무 많죠. 오늘은 모유수유 중에서 엄마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트러블에 대해서 아름다운 엄마 모유클리닉 최진 대표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는 재수유인데요. 재수유가 뭔가요? 재수유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안모에 실패를 하고요. 현재 혼합수유 중인데 엄마들이 다시 안모를 하고 싶은 걸 재수유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혼합수유를 처음부터 시작하는 이유나 계기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네. 건가요? 결국은 전량이 줄어서 혼합을 하는 거죠. 이렇게 전량이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유가 많죠. 첫 번째는 잘못된 수유 자세, 그다음에 잘못된 전물리기, 수유 시간이나 수유 횟수 부족, 필요 이상의 분유 보충, 밤중 수유 안 하기, 유축만 했을 때 전량이 준다고 보고 있어요. 전량이 주는 이유가 생각보다 정말 다양하네요. 실제로 재수유를 코칭해주세요 하고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교육 문의 주신 분들 중에 대부분이 재수유를 원하는 엄마들이에요. 특히 생후 2달 전후에 아기들이 되게 많습니다. 2달 전후면 아직 아기가 100일이 되기 전인데 재수유에 관한 사례를 한 가지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최근에 의뢰한 엄마는요, 64일 된 아기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 분유량이 7, 800ml 정도 됐었고요. 직수는 하루에 8번 정도 시도를 했었는데, 자세나 주물리기가 올바르지 않아서 아기가 충분히 젖을 먹지 못하고 있었죠. 가장 큰 문제는 엄마들이 전량 확인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 이상으로 분유 보충을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 아기도 분유량이 800이었는데 실제로 제가 전량을 확인해 보니까 거의 400 정도만 보충 수유를 했으면 될 건데 이걸 필요 이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400 정도로 보충 수유 양을 다시 결정을 했고요. 하루에 8번 유축을 하니까 한 160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기는 240ml만 분유 보충을 하면 되는 건데 엄마가 전량 확인을 못해서 7, 800을 모이고 있었던 거죠. 와, 세상에 분유량이 절반이나 줄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또 엄마가 유축을 하니까 더 많이 줄었던 케이스네요. 이런 재수유를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재수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어떤 걸까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전량 확인을 엄마들이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전량을 확인한 다음에 보충 수량을 다시 결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엄마들이 전량 확인을 못해서 불안해서 필요 이상으로 분유를 보충하고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네. 재수유는 좀 혼자 하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게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혼자서는 쉽지 않아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너무 좋죠. 두 번째 키워드는 우리가 유두 운동을 알아볼 건데요. 주변에도 이제 제가 출산 도와드리고 나면, 아, 선생님 유두 운동 와서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말 너무 자주 듣는데, 유두 운동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가요? 네, 유도 운동은 엄마 젖을 빠는 방법과 젖병을 빠는 방법이 달라서 생기는 문제예요. 아기는 젖병을 빨 때는 혀와 터, 그다음에 입 근육을 다르게 쓰기 때문에 두 방식을 혼동하면 엄마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하게 되죠. 이런 사례도 좀 있으실 것 같은데,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대전에 사는 생후 21일 된 아기 사례가 있는데요. 유도 운동이 너무 심해서 교정하는데 한 8시간 정도 걸렸고요. 수유 자세를 바로 잡으려고 하면 아기가 심하게 울었고 수유 쿠션을 너무 싫어했던 아기라서 베개를 이용해서 자세를 교정했거든요. 전량이 많이 부족한 상태에서 그 모유생성 유독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모유생생 유도기를 사용해서 전량을 점점 이게 늘게 만들고 전량이 늘어나니까 아기가 잘 빨기 시작했는데요. 완무하는데 대략 한 3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와, 꽤 고생 많이 했을 것 같은데, 혼동이 심하면 주로 엄마들이 어떤 문제가 또 생기나요? 아기가 젖병을 빨듯이 젖을 빠는 게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그럴 때 엄마는 젖을 빠는 느낌이 나니까 수유가 잘 되고 있구나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아기가 젖을 제대로 못 먹고 있다는 증거이고요. 엄마는 아기가 젖을 잘 먹고 있다고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전량이 점점 줄고 저체중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아기가 젖을 빨 때 빨리는 느낌이 안 나야지 수유가 제대로 된 거거든요. 근데 엄마들은 반대로 빨리는 느낌이 나는 거를 수유가 잘 되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엄마가 느끼는 것과 실제 아기가 제대로 빨고 있는지 엄마가 분간을 못하고 혼란스러워 하는 건데, 그게는 자세와 전물리기 교정이 핵심이었네요. 네, 맞아요. 유도 운동이 생기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교정하는 게 좋고요. 자세를 교정하고 아기가 편안하게 엄마 젖을 다시 잘 빨 수 있도록 반복적으로 도와주는 게 가장 핵심이죠. 이게 맘카페에서 뭐 재수유나 유도 운동 이렇게 보다가 네. 전문가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두 상처입니다. 모유수유 하다 보면 유두 상처가 생긴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인도 유두 상처 때문에 모유수유 정말 울면서 했다 이런 얘기 하던데 이게 정확한 원인이 뭘까요? 대부분은 수유 자세하고 저물리기 문제거든요. 유륜을 제대로 물지 못하고 애기들이 꼭지만 빨았을 때 유두가 갈라지거나 피가 나는 상처로 이어질 수 있고요. 그게 장기적으로는 전량을 줄 일은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거죠. 아, 저도 주변에서 정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유두 상처 있는데 아기한테 모유수유하는 거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이런 사례도 갖고 계실 것 같은데,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사례가 사실 너무 많죠. 한 산모 사례를 들자면 언니 조언을 듣고 유두 상처는 모유수를 하려면 누구나 겪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너무 상처가 심해서 라놀린 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유두보호기 등 그런 거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봤는데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고 악순환이 됐던 거죠. 그래서 수유가 두려워질 정도였는데 결국 방법이 있을 거라 생각하고 교육을 요청하셨는데요. 자세와 전문의 교정만 하면 바로 통증이 전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유두복이라든가 이런 걸 쓰면 더 악순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구들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고요.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기가 빨 때 유두 상처 때문에 힘드니까 엄마는 유두 보호기를 쓰는데, 그게 결국 악순환을 만드는 거였군요. 그렇죠. 음, 자세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모유수유 자세가 이렇게 핵심적인지는 몰랐어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유두보기 같은 도구를 먼저 찾지만 잘못 사용하면 오히려 상처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정확한 자세와 저물리기 교정이고요. 이게 해결되면 대부분의 유두 상처는 자연스럽게 해결이 됩니다. 너무 많이 그 인터넷에 정보가 있고 하다 보니까 엄마들이 많이 헷갈릴 텐데 역시 전문가의 조언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바로 유두보호기인데요. 대표님 방금 모유수유할 때 유두보호기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이거의 용도가 있을 것 같거든요. 이건 언제 사용하는 거죠? 보통 이제 유두보기를 쓰는 거는 편편 유두나 함몰 유두 또는 아기가 젖을 제대로 물지 못할 때 그리고 유두에 상처가 있을 때 임시로 사용하는 어떤 보조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를 주변에서도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이걸 언제까지 써야 될지 꼭 나한테 필요한 건지 이런 거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실제로 보면 대부분의 산모들이 한 번쯤은 유두보기를 사용해요. 하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기구에 의존하지 않도록 돕는 게 가장 좋죠. 잘못 쓰면 오히려 아기가 제대로 빨지 못해서 전량이 줄어들 수도 있거든요. 특히 상처가 있을 때는 유두보기를 잘못 쓰면 오히려 유두 상처가 더 심해질 수 있고요. 전량이 줄죠. 유두 보호기가 유두 상처를 오히려 보호해주고
전량을 늘려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난다는 게 좀 놀라운데요. 그러면 유두 보호기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될까? 이거에 대한 팁을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유두 보호기는 사이즈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미디움이나 스몰 사이즈를 주게 돼요. 뭐 병원이나 조리원 같은 데서. 근데 스몰 사이즈를 쓰게 되면 아기가 유두만 무는 거라서 전장이 줄고 유두에 상처가 더 날 수 있고요. 그래서 건강한 아기들은 보통 라지 사이즈를 쓰게 되고요. 스몰 사이즈 같은 경우는 미숙아들한테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산아들은 아무래도 사출이 너무 잘 되면 질식할 수가 있어서요. 조산아들은 스몰 사이즈부터 서서히 진행을 해서 아기가 커지면서 라지 사이즈를 쓰게 되는데 유두 보호기도 잘못 쓰면 전량도 줄고 요드 상처가 더 생길 수 있어서 최대한 그런 기구는 안 쓰는 게 좋고요. 자세와 전문의의 규정을 해서 직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전문가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와, 이 들으면 들을수록 모유수의 세계는 정말 다양하고 넓고 전문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엄마들에게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다섯 번째 키워드, 아기의 저체중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엄마들이 모유 수유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기 체중이 잘 안 느는 경우도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떠신가요? 그런 경우가 은근히 많죠. 100일 된 애가 신생아 정도의 체중을 갖고 있는 애도 있고요. 사례는 되게 많은데요. 특히 수유 자세나 전물리가 잘못되어 있을 때 이런 경우가 많고요. 겉보기에는 수유를 잘하는 것처럼 보여도 아기가 유두만 빨거나 아니면 전유만 먹게 되면 아기 체중이 잘 늘질 않죠. 음, 겉보기에 수유를 잘한 것처럼 보여도 아기 체중이 안 늘 수도 있고 음, 전유만 먹어도 체중이 잘 안 늘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럼 후유까지 이제 잘 먹여야 아기 음. 체중이 정상적으로 늘 수 있다면 엄마들이 어떻게 해야 후유까지 잘 먹일 수 있을까요? 우선 그 수유 자세 전물리 교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전유를 조금 짜버린 상태에서 우유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전유는 좀 짜고 후유를 많이 먹여라. 음, 정리하자면 이런 얘기 같은데, 음, 아기들이 조금 한 2, 3분? 좀 길면 5분 빨고 음. 자버리고 이런 경우에 엄마가 굉장히 당황스럽다 하는데, 그렇죠.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제가 만나고 있는 아기들은 다 산후조리원을 갔다 오시는 건데요. 조리원 갔다 온 아기들이 사실은 10분 이상 열심히 빠는 아기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10분을 열심히 빨아도 50%는 전유를 먹는 거거든요. 이 10분 이상 빠는 애들이 없기 때문에 저체중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제대로 못 빨고 전물리기 자세 잘 안 되고 거의 50%를 전유만 먹는 거니까 전유는 체중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우유를 많이 먹어야지 체중 증가가 잘 되는 건데 그래서 체중이 잘 안 나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예요. 아기들이 젖을 빨 때, 한 번 빨 때 10분도 좀 짧다 하셨는데, 그러면 보통 몇 분 정도 빠는 게 가장 좋은가요? 보통 신생아들 경우에는 한쪽에 15분 내지 20분, 한 3, 40분은 양쪽 빨아야죠. 그래야 전량도 늘고 문제 해결이 쉽죠. 체중이 잘 늘겠죠. 그리고 충분히 우유를 먹을 수 있죠. 그렇게 빨면. 근데 이제 제가 만나는 애기들은 거의 다 99% 산후조리원을 갔다 오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아기들 중에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나 많은 아기들을 봤지만 10분 이상 쫙쫙 빠는 애들을 거의 못 봤어요. 그러니까 10분 정도를 제대로 빨았다 해도 50%는 전유를 먹은 거기 때문에 그런 아기들이 대부분 체중이 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모유는 얼마 먹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기저귀수로 확인하세요라는 얘기를 거의 다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는 저체중된 애기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기저귀수로 확인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전유만 먹어도 기저귀가 너무 잘 나오니까 그거 믿고 있다가 저체중 만드는 경우 되게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아기가 젖을 잘 먹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면 결국은 체중 증가로 정확하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니까 벌써 마지막 키워드인데요. 전몸살, 유방우렬. 아기를 낳고 나면 전몸살이 정말 많이 생긴다고 하던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쉽게 말해서 전몸살이라 그러죠. 유방우렬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유방우렬은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전량이 필요 이상으로 많아서 애기가 젖을 제대로 빨아줘도 유방 안에 젖이 가득 차 있는 걸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는 전량은 적당한데 수유 자세하고 젖 물리기를 잘못해서 젖이 배출되지 않아서 생기는 두 가지 형태인데요. 전량 과다인 상태일 때는 아기가 먹는 전량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야 되니까 전량을 줄여서 아기 먹는 양을 조절해서 아기가 젖을 제대로 빨아버리면 끝나는 거고요. 자세하고 젖물리기가 잘못된 경우는 거의 95%인 것 같은데 95%의 엄마들은 자세하고 젖물리기만 제대로 해주면 유방 우려는 아예 없어지는 거죠. 아, 그렇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훨씬 더 명쾌해진 것 같아요. 전문사를 확실히 정리가 됐고, 유선염은 또 다를 것 같은데, 유선염은 어떤 건가요? 유선염은 아기가 젖을 제대로 빨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유 간격이 길어졌거나 그럴 때 젖이 유방 안에 고여서 유선이 막히면서 그 상태에서 세균이 침투를 하면 염증이 생길 수 있는 거고요. 또 수유 자세가 맞지 않거나 너무 꽉 끼는 브라 같은 걸 착용해도 유선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음. 선생님 사례가 많으시니까 전몸살로 모유수유 코칭 받으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출산 후에 4일째 전량이 너무 많아서 전몸살이 너무 심하게 겪으면서 온 경우가 있었는데요. 너무 단단하게 붓고 열감이 심해서 아기가 젖을 빨 수 없을 정도였고요. 통증이 심해서 유축기도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아, 듣기만 해도 그 엄마가 얼마나 심했을지 짐작이 가는데, 이런 경우는 대표님 어떻게 도와주실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전량이 너무 많아서 통증이 심할 때는 보통 냉찜질을 하고요. 그다음에 카보크림이라든가 아니면 식혜 섭취를 해서 열을 가라앉히고 젖의 분비를 조금 줄여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기가 바로 젖을 빨 수 없을 정도로 우려이 심하다면 유륜 부위만 손으로 부드럽게 유축을 해서 막힌 부분을 먼저 풀어줘야 하고 아기한테 빨리면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너무 딱딱하니까 유두 보호기라든가 아니면 모유생선 유도기를 활용해서 아기가 젖을 다시 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수유 간격을 잘 조절을 해서요. 아기가 충분히 배고픈 상태에서 올바른 자세와 젖물리 교정을 집중적으로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대략 2, 3일 정도면 전량이 완전히 되고 규칙적인 수유로 자연스럽게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음. 전량 과다로 전몸살이 올 때, 일단 모유수유 분비를 줄이기 위해서 냉찜질, 카보크림, 열감과 통증 줄이기, 그리고 아기한테 제대로 빨려서 막힌 부분 풀어주고 수유 간격 조정하고 아기가 충분히 배고플 때 올바른 젖물기 자세와 교정을 음. 집중적으로 해주면 된다. 이 말로 하면 쉬울 것 같은데 막상 엄마들은 혼자 해결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려워요. 되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엄마 전량에 따라서 카보크림을 바르는 횟수라든가 냉찜질을 하는 횟수라든가 이런 게 조금 달라져야 되고 만약 잘못한다면 전량이 또 확 줄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쉽지 않죠. 엄마들이 하기는. 음. 전량이 적은 것도 문제지만 정말 많은 것도 문제고 상처나 뭐 재수유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게 혼자서 해결하다 보면 책으로 연애를 배웠어요. 이런 것만큼 현실과 많이 동떨어진 게 될 것 같아요. 네네네. 대표님 오늘 다양한 수요 트러블에 대해서 조언해 주셨는데 31년간 이 일을 하시면서 이 모유수유 트러블이 이거보다 더 많을 것 같은데 혹시 몇 가지 정도나 있나요? 거의 한 22가지 정도 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그 트러블을 해결하는 전문가예요. 트러블을 해결해서 직수 안무를 할 수 있도록 저한테 의뢰를 하셨던 엄마들은 트러블을 10가지 이상 가져오신 엄마들이 되게 많고요. 한 15, 16가지의 트러블을 갖고 온 엄마들은 그냥 보통인 것 같아요. 실제로 직수 안무를 도와주려면 엄마가 갖고 있는 그 트러블을 다 해결해야 되는 거라서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모유수유 업무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아기도 다 다르고 엄마들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다르다 보니까 네. 정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변에 이제 출산한 엄마들이 많이 있고 항상 뭐 출산도 같이 하고 자연분만 하는 엄마들 코칭도 해 드리다 보면
출산 전에 유방 마사지를 받아야 되는지 아니면 출산 후에 유방 마사지 몇 번 정도 받는 게 좋은지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던데 대표님도 혹시 유방 마사지 같이 해 주시나요? 아니요, 저는 지금까지 31년 동안 일하면서 유방 마사지를 해본 적이 없고요. 유방 마사지는 아기가 최고의 유방 마사지 전문가예요. 아기가 최고의 유방 마사지 전문가이고 아기가 최고의 유축기거든요. 조기에 교육만 되면 엄마하고 아기하고 좋은 수유 쿠션 하나 있으면 모유수는 끝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도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런 문제 없이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육아도 그렇지만 정말 모유 수유는 아는 게 힘이구나. 전문가가 정말 꼭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오늘 인터뷰 통해서 많은 분들이 모유 수유 중에 겪는 어려움이 생각보다 흔하지만 또 올바른 방법으로 충분히 해결될 수 있다는 걸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의 수유 트러블은요, 자세 전문리기 교정만으로도 훨씬 좋아질 수 있고요. 혼자서 고민하면서 유튜브라든가 맘카페에 들어가도 전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 받으시면 훨씬 편안하게 완모를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아요, 대표님. 정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경험의 질의 차이가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으시다던데, 2026년 1월에 청담동에 드디어 모유수유 클리닉 오픈하신다고 들었어요. 너무 축하드려요. 아유, 감사합니다. 31년 동안 전국으로 가정방문을 해드렸는데요. 우리 엄마들이 선생님이 클리닉을 오픈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요.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많이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죠. 네. 네, 여러분 들으셨죠? 이제 청담동 아름다운 엄마 모유수유 클리닉으로 오셔서 오늘 도움 주신 아름다운 엄마 모유 클리닉 최진 대표님께 전문적인 코칭 받으시고 수유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엄마들이 조금 더 행복하게 수유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신 아름다운 엄마 최혜진 대표님에 대한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대표님, 우리 또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